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알짜 입지라 불리는 재건축 현장에서도 이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하겠다는 건설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돌아오는 걸까요? 전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 도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곳곳엔 시공사 선정, 정기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곳은 DLENC와 두산건설이 재건축 수주를 두고 경쟁을 벌입니다. 이달 전국 총 10곳, 서울에선 강남, 용산 등 6곳에서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상반기 공사비로 인한 원가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주 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건설사들이 하반기엔 수주 곡간 채우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강세를 보인 곳은 대우건설입니다. 지난달 신반포 16차 재건축 사업을 시작으로 다대 3구역 재건축,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을 3주 동안 연달아 수주하면서 6,584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단독으로 참여한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시공권까지 확보하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상반기 3조 3,060억 원의 실적을 올린 현대건설 역시 서울 대형 사업지를 중심으로 입찰 경쟁에 뛰어듭니다. 치열한 수주전이 예고된 한남 4구역 재개발 사업, 신반포 2차 재건축 사업 등이 후보군입니다. 한남 4구역에선 삼성물산과 신반포 2차에선 대우건설과 맞붙게 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DH를 내세워 수주 선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달 잠실 우성 4차 재건축 사업을 따내며 마수거리에 성공한 DLENC는 용산구 한남 5구역 재개발, 광진구 자양 7구역 재건축 등 알짜 사업지에서 추가 수주를 노립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면서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완판된 상황이고요. 조합에서도 사업성이 생기자 이제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비사업 수주가 당장의 이익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시장 환경이 개선되면서 정비사업이 건설사들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3년 뒤에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매년 그렇게 수주를 적극적으로 해둬야지 매년 이렇게 이익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좋아졌고 시공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조합들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결국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좀 더 넓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국 주요 각지에서 건설사들이 재건축, 재개발 수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오늘은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맞춰 새로운 ETF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액티브자산운용이 액티브 ETF 브랜드인 코액트 출시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배당 성장 ETF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우선 민수화 대표는 세상의 변화에 투자한다는 운용 철학에 맞춰 투자자의 자산을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액트가 이 세상의 변화에 투자하는 상품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고객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ETF가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나 그 산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전문적인 매니저와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가 그 정성껏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액티브자산운용은 배당 성장 액티브 ETF를 집중적으로 성장시킬 방침입니다. 하반기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고 또 ETF가 상장이 되면 수속적으로도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코액트 배당 성장 액티브 ETF를 한국형 슈드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발표될 밸류업 지수를 활용한 액티브 ETF를 출시하기로 했으며 한국거래소에 상품 출시 의사도 전달한 상태입니다. 밸류업 시행으로 액티브 ETF 시장이 더 활성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2020년 2조 원에 불과했던 액티브 ETF 운용자산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품 수 역시 2020년 말 14개에서 올해 2분기 210개까지 늘었습니다. 김진영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장은 국내 액티브 ETF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국내 시장에 한 몇 년 동안 많이 출시됐던 금리형, 파킹형 ETF나 만기 매칭형 채권 ETF에 있어서 액티브 전략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국내 액티브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금융당국이 액티브 시장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면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이번에는 월배당 ETF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최근 2년 사이 순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는지 한상현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반 ETF와 달리 월배당 ETF는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활용하면 매월 받는 배당금에 대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개형 ISA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월배당 ETF를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결국 매월 수취하는 배당금이 그 계좌 안에서 과세가 이연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배당형 상품이라는 것과 절세 계좌에 좀 궁합이 잘 맞다 보니까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신한자산운용 솔 월배당 ETF 시리즈는 최근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애초에 상장하기 전부터 어떠한 기초자산과 어떠한 전략이 월배당이라는 전략과 잘 맞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상품화를 시켰다. 이게 가장 큰 차별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신한자산운용 투자자들은 연금 계좌를 통해 장기 투자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희가 솔 월배당 ETF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5개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연금 투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 연금 계좌라든지 이런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앞으로 연금 포트폴리오에 활용할 수 있는 ETF 개발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절세 계좌 중심으로 해서 ETF로 활용해서 좀 자산 형성을 장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상품을 좀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 이제 솔 ETF만으로도 좀 연금 계좌 안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오롯이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좀 장기적인 목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의 월배당 ETF에도 꾸준히 자금이 몰리고 있어 월배당 ETF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첫 하이엔드 주거 단지가 들어섭니다. 조식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AI를 도입한 차세대 아파트로 가전 제품을 음성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한강과 고층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침실에서도 같은 조망이 연출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들어서는 첫 하이엔드 아파트로 총 13개 라인 중 9개 라인에서 한강과 도심 조망이 가능하게 설계됐습니다. 주방엔 유럽산 명품 주방 가구를 적용했으며 집안 곳곳에 설치된 에어컨, 조명 등은 음성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들 역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AI 아파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스마트한 라이프를 통해서 좀 더 편리한 삶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상 최고 42층으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407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327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커튼 얼룩과 경관 조명 등 외관 특화 설계를 적용했고 단지 상층부 곳곳엔 루프탑 가든을 마련했습니다. 컨시어지 운영사 전용 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상 3층에선 조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세대 문 앞까지 짐을 옮겨주는 AI 로봇도 도입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지하 연결 통로를 통해서 천호역과 강동역 그리고 현대백화점과 이마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도입된 하이엔드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꼬마차라고 불리던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덩치를 키웠는데 향후 전 세계 50여 개국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책상이 장난감차를 확대시킨 듯한 귀여운 외모로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은 캐스퍼.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이 도로를 달릴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신차를 1,000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인기몰이를 한 캐스퍼인 만큼 전기차 모델 역시 정부, 지자체 보조금 적용 시 2,000만 원 초중반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섭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현대차의 전동화 전략 속에 기존 캐스퍼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차급에 비해 넉넉한 배터리 용량을 적용해 평일 도심 주행용으로 사용 시 잦은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휴일 캠핑이나 레저 활동을 위한 중장거리 이동 시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가 낮은 내연기관 모델은 대체로 인테리어 디자인이 허술하고 소재도 저렴한 것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이와 달리 캐스퍼 일렉트릭은 측면 도어에 캐스퍼만의 아이코닉 요소들을 넣은 디자인과 고급감을 더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우러져 싼 차를 탄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일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315km인 캐스퍼 일렉트릭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장거리 용도보다는 도심을 누비는 시티카로 설계됐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이 담겨 캠핑을 비롯한 아웃도어 활동에도 제격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경우 퍼펙트한 전기차이지만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행거리를 300km 이상을 갖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표를 충족하는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기 위해 내연기관 대비 휠베이스를 180mm 늘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배터리로 인한 화재와 급발진 사고 등 연이은 전기 자동차의 부정적 이슈를 의식한 듯 캐스퍼 일렉트릭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치 않고 자체 생산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또한 고령자, 운전 미숙자가 긴급한 순간 착각으로 엑셀 페달을 꾹 밟아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신기술을 담아 안전성을 더했습니다. 정차 중 페달 오조작에 의한 가속을 막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급가속을 방지하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PMS의 기능이 동작하면 가장 먼저 토크가 제한됩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이지만 차량은 스스로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로 인식 및 제어함으로써 구동력이 0에 가깝게 제어되는 것이죠. 캐스퍼는 국내에서만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캐스퍼 일렉트릭은 올해 안에 인스터라는 이름으로 유럽, 일본 등 세계 50여 개 나라 수출길에 오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여행 플랫폼 사업자 야놀자가 K관광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들을 우리나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판수 기자입니다. 즉 관광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야놀자 리서치가 주최한 K관광 경쟁력 강화 기자간담회에서 장수청 원장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장 원장은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 특히 관광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생은 22만 9천 명입니다. 전쟁통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의 신생아가 지난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고도와 서비스 산업을 많이 일으켜내야 된다. 그 핵심 산업이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장 원장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으로 언럭 코리아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엔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와 고유의 상품 서비스 매력 발견,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기반의 관광 인프라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본인 인증과 해외 결제 제한과 같이 여행객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으로 디지털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인바운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지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는, 즉 관광 대국으로 가기 위한 기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패널 토론에선 K-팝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최희영 인터파크 트리플 대표는 K-팝 콘서트 티켓 판매 실적을 언급하며 K-트렌드 활용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맞춰 숙박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배보찬 야놀자 플랫폼 부문 대표는 관광객 체류 기간 동안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 콘텐츠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관광산업 발전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올인원 생체 현미경을 개발한 아이빈 테크놀로지가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김필환 대표는 미국, 유럽, 중국 시장을 통한 매출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 살아있는 생체의 미세 구조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술, 아이빔 테크놀로지만의 이 기술은 약물 효능 평가는 물론 암 진단 등에서 활용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상장 후 해외 공급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할 점 살펴봤습니다. 전임상 약물 개발 단계에서 약물의 효능을 분석하고 이제 전달을 분석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지난 2020년부터 계속 준비해 온 것은 저희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제 살아있는 인체로 적용을 해서 특히 암 수술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 전부 다 감지를 하면서 그런 암세포들과 아주 작은 암조직들도 완벽히 제거해서 암 수술의 성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활용 방법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한 45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70% 이상을 저희가 해외 매출로 사실 올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매출 비중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제 해외 이런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CRO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유럽과 특히 미국의 제약사들에서 저희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한 분석 CRO 서비스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보면은 결국 저희는 이런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와 이를 따라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 자체가 연간 5%에서 7% 이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규모 자체가 전체 제약 시장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이런 투자랑 그다음에 개발 투자와 이제 그것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장비 공급도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파트너사들, 그다음에 이제 해외의 글로벌 장비 업체와 저희가 협업 체계를 이미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서 저희 제품의 영업 마케팅 공급망을 확실하게 더 한 5배 이상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요. 그를 통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모자금 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유럽에서 해왔던 이제 영업 활동을 훨씬 더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각 시장과 각 국가에서의 가장 탑 연구기관과 저희가 협업 체계를 확실하게 더 갖춤으로써 그 시장 내 선도기업 생체 현미경 장비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기아가 3년 만에 K8의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놨습니다. 같은 급으로 분류되는 그랜저와의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업이 중후한 매력을 더하는 곡선으로 꾸려진 준대형 세단, 페이스 리프트 모델로 출시되는 기아의 신형 K8입니다. 실내에 새로운 소재를 적용해 고급감을 높이고 디자인은 조형미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호평을 받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같은 K 시리즈의 요소들은 계승하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 사양들을 새로이 탑재했습니다. The new K8은 풀 모델 체인지 수준의 디자인 변경으로 세련되고 품격 있는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능과 차로 유지 보조 2 등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통해 더욱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준대형 세단 판매량은 그랜저 3만 5천여 대, K8은 1만 2천여 대 순이었습니다. 기아는 신형 K8을 통해 부진했던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성 공장에서 만들어질 더 뉴 K8의 연간 생산 목표는 지난해 판매량보다 2만 대 이상 상향한 6만 5천 대입니다. 럭셔리 인테리어 가구에서 느껴지는 모던하고 심플한 고급감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였습니다. 수평적인 공간감을 강조하도록 적용된 다이나믹 무드 조명은 가니쉬의 심플하고 넓은 면을 비추며 다양한 상황에 맞춰 독특한 조명 효과가 구현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프론트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을 각각 10mm, 25mm 늘리는 등 중후한 패밀리 세단의 면모를 강화한 더 뉴 K8. 가솔린과 LPG 모델을 우선 출시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주요 부처 인증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